그는 장충고 재학 당시 전국 최고 좌완 투수로 꼽히던 유망주였다. 하나는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황준서를 선택했다. 황준서는 첫 해 36경기, 72이닝에 나서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 5.38을 기록했다.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도 큰 발전은 없었다. 황준서는 올해 23경기, 56이닝에 등판해 2승 8패, 평균 자책 5.30으로 마감했다.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한 해였다. 그는 첫 해보다 나아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부분적 발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며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제 역할을 한 경기가 거의 없었다. 좋은 흐름이 금방 끊겼다고 스스로를 분석했다. 자신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위기의식도 느끼는 모습이다. 1차 지명 후배인 정우주가 빠르게 팀의 주축이 된 점은 자극이 되고 있다. 이번 오프시즌 훈련에 대한 마음가짐이 각별하다. 185cm, 78kg의 마른 체격으로 힘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그는 체력 증강에 매진 중이다. 황준서는 지난 겨울은 휴식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다르다며 지침에 따라 웨이트를 하고 있다. 한 달 만에 2kg 늘었고 목표까지 약 5kg 남았다. 잘 먹고 운동에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계에 부딪힌 단조로운 구종에도 변화를 추구한다. 황준서는 140km/h 후반대의 포심과 스플리터를 주력으로 커브를 곁들여 타자들을 맞아왔다. 좌완임에도 좌타자 상대 시 더 큰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선택한 구종이 슬라이더다. 커브의 비중을 늘리고 마무리 훈련 단계부터는 완성된 슬라이더를 만들려 노력 중이라고 황준서는 전하며 슬라이더는 중학교 시절 던지던 구종이지만 만족스러운 구속이 나오지 않아 접었다. 좌완 투수에게 슬라이더는 필수란 말을 들었지만 내 손에는 잘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로 생활 3년차를 맞은 올해 그는 마운드에서 신뢰를 주는 투수가 되고 싶은 소망을 밝혔다. 외국인 선발 2명과 아시아 쿼터 투수까지 합세하면 선발은 물론 불펜에서도 그의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황준서는 2년 차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주어지는 기회에는 제대로 된 야구를 선보이고 싶다. 선발로 나선다면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불펜이라면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한화 팬들은 황준서의 폭발적인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화 이글스에는 유망한 투수 자원이 풍부하다. 2022년 1차 지명 문동주는 2023년 신인왕을 차지했고 2025년에는 24경기 11승 5패 평균 자책 4.02로 데뷔 4년 만에 10승을 달성했다. 2023년 전체 1순위 김서현은 2025 시즌 후반 불안했지만 첫 풀타임 마무리 시즌에 69경기 2승 4패 33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 14를 기록했다. 2025년 전체 2순위 정우주는 첫 해부터 50경기 3승 3홀드 평균 자책 2.85로 활약했다. 국가대표로도 선발되며 엄청난 신인임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또 한 명의 선수가 준비 중이다. 바로 202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에 들어온 황준서다. 상명준과 장충고를 낳은 그는 2024 시즌 36경기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 5.38을 남겼다. 2024년 3월 31일 대전 KT전 데뷔 선발 등판에서 황준서는 5이닝 3피안타 1피홈런 2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KBO 역대 10번째, 한화에서는 2006년 류현진 이후 18년 만에 데뷔전 선발승을 거두며 대형 신인의 출현을 알렸다. 하지만 그 후 힘을 잃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체력이 부족해지는 모습이었다. 그의 첫 1군 시즌 최종 성적은 36경기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 5.38이었다. 2025 시즌에는 호주와 일본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된 채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김경문 감독은 황준서는 미래 한화의 핵심 선발 투수다. 몸 만들기에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그가 성장하고 선발 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 더욱 단단하게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격려한 바 있다. 2025 시즌은 어떠했을까? 선발과 중간 개투를 넘나들며 기여했다. 5월 말 처음 승격된 후 스포츠 선발 및 장기 구원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보탬이 되었다. 전반기 마지막 출장이었던 7월 10일 대전 기아 타이거즈 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 동안 4안타 4사사구 6삼진 1실점의 좋은 투구를 보였다. 엄상백을 제치고 후반기 5번째 선발 자리를 확보했다. 8월 23일 대전 SSG 랜더스전에선 6이닝 3피안타 6탈3진 무실점으로 팀의 6연패를 멈춘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다. 이날은 2024년 5월 29일 대전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451일 만의 선발 승리였다. 그러나 대전 SSG전을 제외한 후반기 선발 등판 5경기에서는 모두 패했다. 가장 긴 이닝을 채운 경기가 3이닝에 불과해 이닝 소모에 어려움을 보였다. 9월부터는 불펜으로 역할을 바꿨다. 연속 6경기 무실점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총 23경기 2승 8패 평균 자책 5.30. 포스트 시즌 평균 자책은 27.00이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2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다. 한국 시리즈까지 참가한 후 일본 미야자키의 마무리 훈련 캠프에도 합류했다. 양상문 한화 코치는 지난 11월 이대호의 인터넷 방송에 나와 준서는 아직 풀리지 않는 과제다. 분명히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아직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다. 준서는 기본적으로 몸이 불어야 한다. 힘이 좀 더 필요하다. 아직은 말랐다. 현진이도 많이 조언해주고 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듯하다고 언급한 적 있다. 이제 그의 프로 경력 3년 차가 되었다. 선발로 나서든 구원으로 등판하든 이제는 자신의 실력을 명확히 증명해야 할 시기다. 지난 4년간 하나가 드래프트 1순위로 뽑은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는 모두 기대에 부응하는 투수로 성장했다. 황준서 역시 2026 시즌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준서가 팀의 어느 위치에서든 믿음직한 힘이 될 수 있다면 한화의 팬들도 이 유망주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황준서는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됐다. 장충고 재학 시절 최고 150km/h의 강속구와 뛰어난 스플리터를 앞세워 리그 차원의 좌완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첫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36경기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 5.38, 72이닝 70탈삼진을 기록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당시 185cm 78kg의 체격에서 근력과 구속이 향상된다면 미래 한화의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 이런 가능성을 본 류현진은 올해 초 일본 오키나와 미니캠프에 그를 동행하며 이른바 체중 증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체중 증가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는 첫 시즌과 비슷한 체형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그는 2군에서 시즌을 열며 선발 투수로서의 기초를 다졌다. 4월 중순 이후에는 꾸준히 6이닝 이상을 던지며 선발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이후 엄상백의 부진 틈을 타 지난 5월 1군에 콜업됐다. 첫 등판에서 3/3분의 1이닝 1자책으로 호성적을 올린 그는 2군이 아닌 1군에 남았다. 엄상백 외에도 문동주, 류현진이 휴식과 부상으로 공백이 생기며 선발 기회가 증가했다. 이들이 복귀한 후 구원으로 역할을 바꾼 황준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반기 10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 3.15로 전년 대비 확실한 발전을 이루었다. 후반기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6경기 16 3분의 1이닝 동안 1승 5패 평균 자책 10.47에 그쳤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다. 그는 8월 23일 SSG전에서 6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6연패를 종료했고
451일 만에 선발 승리를 기록했다.